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업무 자동화 미친 활용 앱스 스크립트 및 챗GPT.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이 책의 저자는 아니고 저자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 책에 좋은 내용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총 10개의 강의로 여러분한테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하고 어려워하시는 지점들, 책으로도 좀 해결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점들을 조금 더 풀어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얘기하는 거지만 책이 안 좋아서 영상을 만든 건 아니고요. 책에 충분히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부드럽게 풀리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요. 책이 이제 주는 그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서 준다라는 그 정보 전달 방식 때문에 실제로 화면에 어떤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지를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영상으로 보는 게 좀 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찝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뭐 제대로 된 강의를 한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앱스 스크립트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챗GPT라는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앱스 스크립트가 더 쓰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좀 책에 접목해서 쓸지 책에도 이미 그 얘기가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또 보면 또 느낌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자동화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만능이다라는 얘기가 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모든 면에서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쓰는 게 좋은지도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런 경우에 접목을 하면 좋은 그런 소품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실습은 제가 진행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그림 화면을 띄워가지고 이제 추상적인 내용들은 그림으로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판을 하나 준비를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마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래밍 관련된 지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수준에서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변수라는 게 있는데 변수라는 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코드로 이제 해결하는 부분이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그림을 좀 일부 가져다 쓸 수 있는데 그럴 때 한 번씩 칠판을 꺼낼 건데 뭐 이런 설명도 같이 들어갈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돌아와가지고 앱스 스크립트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앱스 스크립트라는 거는 모든 구글 업무를 코드로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음원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이제 여기 텍스트 작업들을 다 할 거잖아요. 근데 하면서 뭐 이렇게 데이터만 수집을 하는 게 아닐 거예요.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이쁘게 선도 그려야 되고, 뭐 어디는 볼드를 또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숫자 형식은 어때야 하며, 그런 것들 다 여기 있는 버튼들을 조작을 해서 하잖아요. 저희가 단축키를 쓰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작업이 사실 다 앱스 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판을 좀 등장시켜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앱스 스크립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여러분이 구글 웍스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프레드시트를 쓰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컬러를 바꾸고 이런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이게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인데 이게 프로그램이면 뭘로 돼 있겠어요? 코드로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작업들을 코드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코드로 제어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메뉴를 만들어 주는 거죠. 볼드, 그다음에 뭐 테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유저들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클릭을 하잖아요. 여기도 클릭했다, 여기도 클릭했다 하면서 이 원하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거를 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코드로 된다는 건데 왜냐면 프로그램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일반인도 만약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100번을 한다 라고 하면 100번 동안 이 버튼을 왔다 갔다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 코드를 다 오픈을 할 수는 없고 이제 바깥에서 네가 코드를 작성을 하면 내가 그거대로 할 수는 있게 해주겠다. 그런 컨셉이 이제 앱스 스크립트라는 겁니다.
근데 앱스 스크립트가 이전에는 아는 사람만 쓰는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좀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으면 이제 벌써 감이 오시겠지만 머리가 좀 아프죠. 왜냐하면 나는 코드를 전혀 모르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럴 거면 그냥 손으로 하겠다. 또는 뭐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 이게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것이 여기에 이제 챗GPT가 등장을 해버려. 챗GPT는 이 앱스 스크립트를 제법 잘해요. 여기서 제가 제법이라고 한 이유는 제법 잘하는데 제법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완벽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 앱스 스크립트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 제가 적은 대로 러닝 커브라는 게 있어요. 학습의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포기를 했었던 게 이제 과거의 이야기다. 근데 이제는 챗 GPT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게 좀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제법 잘하기 때문에. 근데 제법 잘한다는 거는 알아서 알잘 딱갈센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알아서 다 하진 못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야, 너 무슨 파일에 있는 거 볼드랑 어디 볼드랑 뭐 이런 거 알아서 해. 이런 거는 얘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짓은 잘 못한다. 앱스 스크립트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요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좀 더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제법이라고 한 건데 어쨌든 그 지시를 한다라는 거는 그 분야에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시를 했을 때 더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앱스 스크립트를 배워야 되는 거고요. 다만 예전에는 앱스 스크립트를 이제 수동으로 다 짜야 됐으면 이제는 챗GPT한테 어느 정도 꼴을 만들어서 만들어 와봐 한 다음에 안 되면 야 여기 이 부분만 안 되는데 이 부분 이렇게 수정해봐. 이렇게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 작성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여러분은 여전히 뭘 어떻게 하라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앱스 스크립트를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되게 최적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하는 바가 굉장히 복잡한데 챗GPT를 필요할 때는 잘 섞어서 쓰는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신 다음에는 사실 내가 이거를 수동을 안 하고 여기도 챗GPT로 시켜서 해도 되겠는데 라는 감이 올 겁니다. 그럼 그때는 챗GPT를 많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챗GPT를 쓰라고 한다 안 한다에 따라 챗GPT를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감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챗GPT를 껴넣어서 실습을 해보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챗GPT랑 앱스 스크립트로 어떻게 자동화를 할 거냐, 언제 쓰는 게 좋냐, 여기 쓰는 대로 어떤 일을 내가 반복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쓰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멜론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 분석가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스트를 좋아하는지 100위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우리가 하는 작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아티스트의 등장 횟수가 몇 번이냐 뭐 이런 거를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이거를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유명 아티스트의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어떻게든 가져왔어요. 나중에는 이것마저도 앱스 스크립트로 할 거예요. 데이터 가져오는 것도.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아티스트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 표 아래에다가 통계 데이터를 두는 걸로 작업을 한다고 쳐봅시다. 뭐 누구는 몇 번, 뭐 홍길동은 몇 번, 7번, 뭐 누구는 몇 번, 이런 식으로. 아무튼 누구누구는 뭐 3번. 이런 걸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은 뭐 물론 그 구글 함수를 써서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파일 양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의 양이 1000개야. 뭐 1000개까지는 좀 비현실적일 수 있으니까 뭐 100개라고 칩시다. 그럼 100개는 100개에 대해서 함수를 적용을 어쨌든 해야겠네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함수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함수로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함수를 100번 적용해야 되는 것도 반복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앱스 스크립트를 짜게 되면 이 과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요거를 배우면 좋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앱스 스크립트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우리가 좀 구경을 해볼 건요. 날씨 예제라는 건데 실습
책에 이제 나오는 실습은 아닌데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날씨지에서 보여드릴 건 뭐냐면 챗GPT로 이제 일단은 가짜 날씨 데이터를 만들으라고 할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실습을 해야 되니까 실습용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제가 뭐 어디서 다운로드해라 이럴 수는 없고 더미 데이터를 만드는 걸 챗GPT로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챗GPT로 만든 데이터에서 특정 날씨 정보만 뭐 바꾸는 앱스 스크립트 구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실제 지금 구현하는 과정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아마 10분 내외일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먼저 챗GPT로 들어가서 제가 날씨, 대한민국 날씨 정보 30일치 범위 데이터를 만들어서 표로 줘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챗GPT가 알아서 실습용 데이터를 줄 거예요. 조금 기다려 봅시다. 인터넷이 느려서 인터넷 좀 바꾸고 다시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30일치 데이터를 주었죠.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실습을 하던 여기다 하지 말고 새로 하나 만들죠. 여기다가 날씨 데이터를 만들게요. 이미 만든 게 있지만 새로 만들면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씨 데이터 붙여놓고요. 다운로드해서 붙여놔야겠네요. 자, 붙여넣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잘 넘어왔죠. 데이터가 넘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해볼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조금 붙일게요. 날짜, 온도, 습도, 강우량 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붙이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온도가 덥다라고 판단되는 지점 이상이 있으면 거기를 빨간색으로 채워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그 온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는 파란색으로 만드는 걸 해볼 거예요. 그거를 챗GPT로 할 겁니다. 구글 스프레드서 온도가 27도 이상이면 셀을 연한 분홍색으로 칠하고 21도 이하면 연한 파란색으로 칠하는 앱스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어?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건 뭐 책을 공부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시켜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막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할 건데 확장 프로그램에 앱스 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구글 웍스 파일에는 이걸 할 수가 있는 메뉴가 있는데 들어가면 어떤 화면이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불편해하는 코드 편집기가 나오는데 여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것은 뭐냐면 이 셀의 이 범위가 제대로 지정이 됐는가. B2부터 B31이라고 했는데 B2부터 B31이라고 했으면 D31이어야 되는데 B31이라고 돼 있네요. 온도니까 B32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B32까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전 이걸 저장을 하고 실행을 눌러볼 겁니다. 그러면은 뭐 권한 설정해라 뭐 나오는데 그 한 번만 설정하면 끝나요. 그래서 그 설정하는 걸 하고 실행 결과를 한번 볼게요. 하고 얘를 누르고 올려주고 조금 기다리면 실행이 시작됐다, 완료됐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해볼까요? 습도에 대해서도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습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죠. 뭔가를 또 만들어주고요. 코드를 또 만들고, 코드를 또 얘기를 해주고. 지금 이 상태에는 보니까 온도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습도 작업을 해주는 걸로 이 함수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 통째로 바꿀 겁니다. 열만 확인. 32까지였죠? 시도금 당연히 32까지 보시고 제가 수정할 건 이제 없습니다. 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되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앱스 스크립트로 이런 복잡한 작업들 사실은 이제 간단한 작업인데 코드를 만들고 알아서 서식을 적용하는 등의 작업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이 앱스 스크립트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파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파일에 대해서 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고 아니 나는 코드를 짠 사람에서 아니까 이거를 여기서 실행하면 되는 거 알지만 다른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도 여기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메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메뉴를 만들어 볼게요. 이 함수에 대해서 메뉴로 동작하는 버튼을 추가해 줘. 그러면 이것도 해줍니다. 너무 쉽죠? 제가 필요한 코드는 여기뿐이니까 전 여기만 복사해서 가져다 쓸게요. 만드는 거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자, 이것도 나중에 책에서 다 설명하고 저도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메뉴 이름이라는 건데 앱스 스크립트를 쓰면 여기 위에 메뉴도 만들 수 있어요. 메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만의 메뉴. 날씨 조정용 버튼.
만들고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온도, 습도, 색상 조절. 자, 여기는 얘랑 매치를 시킨 거라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실행을 누릅니다. 자, 실행을 누르고 나서 실행을 누를 필요가 없는데 눌렀었네요. 자, 이제 파일을 다시 열면 여기 메뉴가 하나 추가될 거예요. 날씨 조정용 버튼이 생겼네요.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이 많이 신기하실 겁니다. 원래대로 재설정을 하고 날씨 조정용 버튼에서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온도, 습도, 색상 조절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조절이 완료가 됐죠?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편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이제 앱스 스크립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스 스크립트를 배워야 된다면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실 거예요. 아, 내가 그러면 어떤 원하는 기능이 있을 때 그 기능을 코드로 만든 다음에 버튼으로 구현을 해서 여기서 쓸 수 있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날씨 예제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아마 제가 10분도 안 걸린다고 했었는데 뭐 아마 10분 남짓 걸린 것 같아요. 코드 만들고 시연하는 데까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동 이메일 발송 예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스프레드시트를 쓰게 된다면 아마도 어떤 사람들의 문의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글 폼으로 이름, 그다음에 메일 주소, 그다음에 문의사항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막 정리가 돼서 뭐 홍길동 이것마저도 뭐 챗GPT로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다 챗GPT를 쓰기로 했으니까 이름, 이메일 주소, 문의사항에 대해서 30행의 범위 데이터를 만들어서 표로 정리시켜서 저희가 한번 써보죠.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챗GPT가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거고요. 데이터를 만들었죠? 영어라서 마음에 안 듭니다. 한글로 바꿔줘. 저는 한글로 바꾸라고 할 거고요. 자, 한글로 다 바꿨습니다. 한글로 다 바꿨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문의 데이터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자동 이메일 발송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 점점 앱스 스크립트가 왜 좋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넣었습니다. 여기만 이름, 메일 주소, 그 다음에 문의사항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데이터를 계속 받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뭐 날씨가 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없는 걸로 가정을 해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메일 답변을 할 때 일단 맨 처음 하는 게 뭐죠? 당신이 보낸 문의사항이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메일 답변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있는 주소를 다 긁어가지고 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문의사항이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 다르게 해서 쓰는 건 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했죠, 저희가? 앱스 스크립트가 있으면 가능하다. 한번 해볼게요. 표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이메일을 쓸 거야. 오민경님, 문의사항이 불만사항이 맞으신가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후 진행사항은 불만사항 팀으로 전달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일이 있진 않겠지만 뭐 그렇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템플릿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고정으로 해놓을 거는 데이터를 참고해서 이런 메일을 쓴다고 할 때 앱스 스크립트로 발송하는 코드를 만들어 봐. 그럼 이 녀석이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짜주겠죠. 지금은 데이터를 그냥 앱스 스크립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데 나중에는 다른 방법을 해볼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앱스 스크립트를 시키게 되면 메일을 쓰는 내용, 반복해서 쓰는 내용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더 멋있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A2부터 32, 31이군요. 30일까지 있고 이메일 주소는 테스트를 해야 해서 hgpar 골든로 보내도록 목표 메일 주소는 그리고 사항은 C2부터 C30일까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코드를 수정해봐. 이제 이런 문의를 보면은 이런 챗GPT 명령을 보게 되면 앱스 스크립트를 이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작업의 코드가 나오는지를 알려면 어쨌든 앱스 스크립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을 수정해야 내가 원하는 이런 걸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오거든요. 뭐 어쨌든 코드가 나왔고요. 저희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 똑같은 방식으로 앱스 스크립트를 저희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날씨 관련돼 있던 건 다 지우도록 하고요. 이제 이메일 발송된 거 가지고만 얘기를 할게요. 자, 저희는 지금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get active spreadsheet에 get active sheet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볼 건데
아까 전에 이름이 제대로 제가 31번까지 있다라고 했는데 31번까지 해준 것 같고요. A2부터 C는 32라고 했네요. 31까지인데 여기는 좀 제가 간단하게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이메일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로 이제 모든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메일이 어떻게 올 것이냐. 님, 뭐뭐는 죄송합니다 하고 불만사항이셨습니까? 불만사항 팀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 라고 메일이 오겠죠? 자,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30개의 메일이 날라오는 거예요. 보내보도록 할게요. 또 역시 권한을 주고요. 자,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메일로 가서 정말로 왔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네, 메일이 왔습니다. 그쵸? 지금 메일이 줄줄이 오고 있고요. 아마 30개가 오겠죠? 땡땡땡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주문 상태가 맞으신가요? 이렇게 오고 이준호 배송 지연이 맞으신가요? 자, 이런 식으로 대량의 이메일을 처리해야 될 때 우리가 반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앱스 스크립트를 이렇게 쉽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왔겠죠?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테스트를 위해서는 30개가 와야 되는데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테스트 계정을 쓰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이게 업무 계정이라서 네, 이제 더 이상의 메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어쨌든 자 저희가 이메일 주소를 보내는 것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앱스 스크립트로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앱스 스크립트와 챗GPT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이 책에서 보여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이제 어디까지 더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청약 이건 이제 부동산 데이터에서 청약 정보를 지금 제가 다 가져온 것인데 이게 제가 수기로 입력한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서 복사를 해서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가져왔냐? 앱스 스크립트를 쓸 줄 안다면 공공 API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공공 API가 뭐냐? 이제 API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책에서 저희가 설명을 할 거고 쉽게 얘기를 해서 공공 API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빨리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오늘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API라는 걸 여러분이 쓸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동산 데이터를 얻고 싶어요. 근데 이 부동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이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데서 API라는 걸 제공을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코드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이 데이터들을 코드로 쉽게 얻을 수 있게 서울 데이터, 뭐 경기 데이터, 부산 데이터 이런 식으로 얘네가 제공을 한다라는 어떤 이 서비스 사실 이 API라는 건 서비스거든요. 일종의 서비스 저희가 검색 서비스 쓰는 것처럼 근데 다만 코드 형태로만 제공이 되는 검색 서비스 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 API를 써가지고 주택 청약 정보 데이터를 가져오는 실습을 제가 지금 구현을 책을 보고 한 것인데 얘도 똑같이 앱스 스크립트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구글 웍스에서 하는 그런 버튼 누르는 동작 뭐 이런 것들만 그렇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코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로 할 수 있는 다른 업무까지 구글 웍스로 끌어들일 수 있다. 자, 여기 있는 업무들은 우리가 코드 범주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이건 개발자가 해도 됩니다. 근데 앱스 스크립트를 할 수 있게 되면 앱스 스크립트가 뭐였죠? 코드였잖아요. 얘가 코드이기 때문에 이 코드로 할 수 있는 이 작업들 아이고 자 다시 자 앱스 스크립트가 코드이기 때문에 이 코드로 해야 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이 구글 웍스 안에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여러분이 부동산 데이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개발자한테 뭐 어떻게 데이터 좀 짜가지고 가져와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진행을 해야 원래는 맞는 수순인데 그냥 여러분이 구글 웍스를 쓰고 있고 내가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안다라고 하면 이런 간단한 작업들은 그냥 바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시연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면 이거를 그냥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10월 15일부터 10월 14일 안에 있는 데이터 조회를 해가지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오늘 날짜까지 1년치 데이터를 쭉 가져온 거예요. 아까 전 아무것도 없을 때 생겼죠? 다시 지워서 해볼게요. 이제 이 코드를 뜯어보면 알겠지만 서울에 있는 거, 경기에 있는 거, 인천에 있는 모집 공고 시작일이 오늘로부터 1년 전까지의 데이터를 모두 가져오는 코드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죠. 뭐 의심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부산을 하나 넣어보고 실행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주르륵 들어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부산, 경기, 서울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까지 가져오는 거. 외부에 있는 AI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끌고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까지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더 편해지죠? 데이터를 어떤 사이트에서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나 이거 부탁해요 해가지고 받는 시간 아마 이제 부탁을 하느라 고생을 하시겠죠. 이거 좀 주세요 이거 해가지고 데이터 받고 데이터 받아가지고 어때요? 데이터를 또 원하는 형태로 주나요? 원하는 형태를 안 줍니다. 어떤 사람은 CSV로도 줄 거고 엑셀로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되게 많겠죠. 텍스트로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수정을 받아서 다시 내가 원하는 데이터 받아야 돼.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구글 웍스 안에서 앱스 스크립트 중심으로 다 끝내버린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멜론도 이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걸 저희가 다 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멜론도 빠르게 볼 수 있으면 볼까요? 자, 멜론도 제가 해놨었네요. 데이터를 지우겠습니다. 얘도 오늘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로 아마 제가 구현을 했었던 것 같고 이 코드 구현은 그러면은 이거 직접 하나요? 다채GPT로 시켰고요. 일부만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쭉 가져오고 있죠? 아마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가 돼서 오늘은 에스파가 일을 했군요. 제가 이거를 멜론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멜론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 검증이라는 것도 해야겠죠. 아마 배기순위 데이터에서 봤으니까 멜론 차트를 들어서 자, 카리나 솔로 이렇게 돼 있죠? 제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가져오는 것까지 다 해볼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여러분? 데이터 한번 만나 확인해 볼까요? 해피, 내 이름 다 똑같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수집부터 정리,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형식까지도 다 바뀌어 있잖아요. 이런 걸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값으로 해볼까요? 다 기본값 지우고 새로 만들게요. 자, 이런 작업까지 다 해준다. 그게 이 앱스 스크립트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앱스 스크립트를 배워야 돼요. 지금 하고 다시 하면 불러드렸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해보는 시간을 앞으로 많이 가질 거고요. 저는 책 중심으로 중요한 이야기부터 해서 이제 실습 내용을 같이 짜보고 수정하는 과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책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